어르신들 혹시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힘들어서 손주들과 놀러 가기가 쉽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던 다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과 칼슘 부족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만 열심히 마시면 칼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더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제대로 챙기면 뼈는 물론 관절까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 폭탄 음식, 3가지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생활 습관,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식단 관리 비법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 이번 영상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35년째 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이태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칼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칼슘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어야 하는 칼슘 권장량은 800에서 1000배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양은 5배의 잠재된 벽각으로 권장량의 절반 정도밖에 못 먹고 있죠.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3보 출입주기를밖에 섭취하지 않고 계세요. 필요한 양의 1/3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68세 김순례 여성분이셨는데 집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완전히 부러지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보니까 뼈 밀도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속상하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 우리 뼈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흡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유를 100ml 마시면 칼슘이 200ml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30G의, 그러니까 64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들을 대부분 놓치고 계세요. 첫 번째는 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년에 2cm 이상 키가 줄어든다면 이미 척추뼈가 압박골절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등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어깨 높이가 달라졌거나 등이 뒤로 굽어 보인다면 이것도 골다공증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시는데 칼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는 치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이 자주 붓는다면 턱뼈에 칼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손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손톱이 쉽게 부러지거나 세로로 금이 간다면 이것도 칼슘 부족의 신호예요. 그렇다면 진짜로 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칼슘 흡수율까지 고려한 진짜 효과적인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칼슘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60세 이후에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2배나 빨라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더욱 급격하게 뼈가 약해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박영수 남성분은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셨어요. 정상적인 뼈라면 기침 정도로 부러질 수 없는데 칼슘이 심하게 부족했던 거죠.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칼슘을 챙겨 먹었을 텐데요.
골다공증은 정말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한번 부러지면 인생 전체가 달라져 버려요.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우유부터 떠올리시지요. 하루에 우유 한 컵만 마시면 칼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유제품 섭취를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유가 최고의 칼슘 공급원이라는 생각은 사실 잘못된 상식일 수 있어요. 심지어 칼슘을 챙기려는 분들도 계세요. 시금치 근대 같은 푸른 잎 채소에도 칼슘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런 채소들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5%밖에 안 됩니다. 채소 안에 있는 수산이나 피트산 같은 성분들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흡수율이 우유의 2배나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의 칼슘 흡수율은 61에서 95%나 돼요. 우유의 32%보다 2배나 높은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까요? 브로콜리 하면 대부분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만 생각하시지 칼슘은 잘 모르세요. 하지만 브로콜리에는 우유만큼이나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더 중요한 건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최영희 여성분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브로콜리를 챙겨 드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드셨지만 올리브 오일과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시니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더라고요. 1년 후에 뼈 밀도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놀랍게도 10%나 증가했어요. 브로콜리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여줘서 뼈 손실을 막아주는 거죠.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중요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하면서 뼈를 파괴하는 염증 물질들을 제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제 전체적인 면역력도 좋아져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적당히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하루에 브로콜리 4, 5송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칼슘 흡수율이 63%나 됩니다. 양배추는 브로콜리보다 부드럽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세요. 쌈으로 먹어도 좋고 찜으로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꼭 도움 드릴게요. 이제 2번째 칼슘 폭탄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뼈째 먹는 생선이에요. 멸치와 뱅어포 말이죠. 멸치는 100g당 칼슘이 13g이나 들어있어요. 우유의 4배가 넘는 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뱅어포는 멸치보다도 더 좋습니다. 뱅어포 한 장이 15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칼슘이 170mg이나 들어있어요. 뱅어포 2장만 드셔도 우유 한 컵보다 칼슘을 더 많이 드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유보다 10배나 효과적인 칼슘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뱅어포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헥산이라는 성분도 풍부해요. 헥산은 제7의 영양소라고 불리는데 노화를 예방하고 염증을 막아주며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건강한 뼈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뱅어포에 들어있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 지방산이 중요합니다.
이 성분들이 뼈를 파괴하는 염증을 줄여주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뱅어포를 꾸준히 드시면 뼈 밀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김철수 남성분은 매일 아침 뱅어포 2장씩 드셨어요. 처음에는 고추장을 발라서 구워 드시다가 나중에는 잘게 잘라서 볶음밥에 넣어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6개월 후에 뼈 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멸치를 드실 때는 브로콜리와 함께 볶아 드시면 정말 좋아요. 멸치의 칼슘과 브로콜리의 높은 흡수율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멸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더욱 도와줍니다. 멸치나 뱅어포에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바로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근육 수축을 도와주고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데 뼈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골절 위험을 줄여줘요. 주의하실 점은 멸치나 뱅어포에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통풍이 있으시거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찬으로 적당히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하루에 멸치는 20g과 뱅어포는 2어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가 300g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칼슘이 10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27호끼나 들어있어서 고칼슘 고단백 식품이죠. 여러분, 뼈는 무조건 단단하기만 하면 튼튼한 게 아니에요. 유연성도 있어야 잘 부러지지 않고 골절이 되더라도 뼈가 잘 붙어요. 건강한 뼈는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콜라겐도 충분해야 하는데 두부가 바로 이 2가지를 다 제공해 주는 거죠. 두부의 특별한 점은 식물성 칼슘이라는 거예요. 동물성 칼슘과 달리 식물성 칼슘은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면서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시켜줍니다. 그래서 두부를 저녁에 드시면 밤 동안에도 꾸준히 칼슘이 공급되어서 뼈 재생에 도움이 돼요. 제가 진료했던 63세 이해숙 여성분은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신 후에 뼈가 잘 붙지 않아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두부 반 모씩 챙겨 드시고 나서부터는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거든요. 단백질이 뼈 재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콩을 그대로 드시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두부로 만들면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소화력이 약하고 뼈도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의 골밀도 감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두부가 더욱 도움이 되죠.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하세요.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수산칼슘이 만들어져서 뼈로 가는 칼슘 흡수가 줄어들고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아무리 좋은 칼슘 음식을 드셔도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비밀 무기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소장해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루에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셔도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볕이 가장 좋고요. 표고버섯이나 연어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까지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미역다시마 같은 해조류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과 EL 비율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인 오스터칼신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되도록 도와줘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데 뼈의 3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귤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에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반대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어디로 빠져나가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점 이하로 제한하세요. 탄산음료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도 칼슘 배출을 늘려요. 특히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버려요. 술과 담배도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하고 니코틴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요. 카페인도 하루 300ml, 즉 커피 3잔 이상 드시면 칼슘 배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영양제는 언제 필요할까요?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음식으로 500mg 이상 챙기셨을 때 나머지 부족분만 영양제로 보충하시면 된다는 거죠. 70세 박순자 여성분은 매일 브로콜리, 두부, 멸치를 챙겨 드시면서도 칼슘 영양제를 하루에 1000mg씩 드시고 계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칼슘 수치가 너무 높더라고요. 과량 섭취하시면 신장 결석이나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영양제 양을 줄여드렸죠.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탄산칼슘보다는 구연산칼슘이 흡수가 더 잘 돼요. 특히 위산이 부족한 고령자분들에게는 구연산칼슘이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500ml 이상 드시지 마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져요. 영양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칼슘이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실천하기 쉬운 하루 칼슘 채우기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브로콜리 4-5송이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에 볶아 드세요. 여기에 두부 4분의 1모 정도를 넣어서 두부국을 끓여 드시고요. 이것만으로도 3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드세요. 멸치볶음 할 때 브로콜리를 함께 넣으면 더욱 좋고요. 여기에 양배추쌈을 곁들이시면 또 200mg 정도 섭취 가능해요. 저녁에는 미역무침과 구운 뱅어포를 드세요. 미역에도 칼슘이 많고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칼슘 흡수에 도움이 돼요. 뱅어포 2장이면 약 300mg의 칼슘을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두부조림을 하나 더 추가하시면 완벽하죠. 간식으로는 저지방 요구르트 1컵 정도 드시면 좋아요. 유당 불내증이 없으시다면 말이죠. 또는 아몬드 10개 정도와 말린 무화과 2-3개를 드셔도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을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을 흡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칼슘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가 생긴다던데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이건 외국 연구 자료에서 나온 얘긴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칼슘을 훨씬 많이 먹어요. 미국 60세 이상 여성들은 평균 850kg 정도 드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연령대 여성분들의 2배 이상이에요. 거기다가 영양제까지 대량으로 드시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루에 21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면 남은 칼슘이 혈관에 쌓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평균 칼슘 섭취량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서 음식으로 적당량 드시는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골다공증 생기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또 다른 걱정이 칼슘을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식으로는 아무리 드셔도 결석이 생기지 않지만 영양제로 과량 섭취하시면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칼슘을 챙기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칼슘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입니다. 하루 이틀 챙겨 먹는다고 뼈가 갑자기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해요. 65세. 조영희 여성분은 처음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만 열심히 드시고 포기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손목 골절이 생겨서 오셨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그 후로는 정말 꾸준히 챙겨 드시더라고요. 2년 후에 검사해 보니까 뼈 밀도가 20%나 개선되셨어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결과가 나와요. 70세가 되어서도 골다공증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골다공증에 숨겨진 위험 신호들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이 자꾸 붓고 피가 나며 치아가 흔들린다면 이건 단순한 치주 질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턱뼈에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했던 69세 장말순 여성분은 치과에서 잇몸병 때문에 치료받고 계셨는데 뼈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심한 골다공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손목과 발목이 자주 시린 증상입니다. 관절염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뼈밀도가 낮아져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어요.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 더 심해진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잘 빠지는 현상입니다. 모발도 칼슘이 부족하면 약해지거든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칼슘 부족을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는 소화불량과 변비가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장 근육도 칼슘이 부족하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면 칼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뇌세포도 칼슘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단순한 건망증으로 넘기지 마시고 칼슘 섭취를 늘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뼈 건강은 칼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운동도 꼭 필요해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만 해도 뼈가 튼튼해져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면 더욱 좋고요.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해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이 뼈에 자극을 주어서 뼈 밀도를 증가시켜 줍니다. 수영도 좋지만 체중 부하가 없어서 뼈 건강에는 걷기만 못해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넘어짐을 예방해서 골절 위험을 줄여줘요. 제가 진료했던 73세 김영자 여성분은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셨는데 또래보다 훨씬 균형 감각이 좋으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지신 적이 없으세요. 금연과 금주도 중요해요. 담배와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손실을 가속화시켜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흡연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비흡연자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30%나 높아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충분한 수면과 마음의 평온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골밀도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이나 70세 이상 남성분들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칼슘 폭탄 음식 3가지 브로콜리 멸치와 뱅어포 두부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음식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이 음식들 중에 뭐 하나라도 올려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시고 아무 걱정 없이 활기찬 삶을 사시길 바래요.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칼슘 섭취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뼈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골다공증과 칼슘 부족의 위험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무거워져 손주들과 함께 산책조차 힘들어지는 그 아픔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오랜 세월 무시해온 뼈 건강의 결과입니다. 68세 김순례 할머니처럼 매일 우유를 마시고 멸치를 먹었음에도 손목이 부러져 고통받는 사연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던 몸이 폐경 후 여성 호르몬 감소나 칼슘 유출로 인해 약해지는 현실을 마주하니 인생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집니다. 브로콜리 멸치와 뱅어포 두부 같은 일상적인 음식들이 우유보다 10배나 효과적인 칼슘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예요. 매일 작은 습관으로 뼈를 지키지 않으면 기침 하나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고관절 골절로 1년 내 사망 위험이 20%나 되는 비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브로콜리를 볶아 먹고 뱅어포를 구워 반찬으로 삼으며 두부를 저녁 식사에 더하면 뼈 밀도가 20% 증가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약속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며 가족과 함께 웃는 일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칼슘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노력으로 큰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스며들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도 브로콜리를 챙겨 먹어보겠어요. 또는 골다공증으로 고생했던 사연을 들려주시면 서로 위로와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